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찾아온 해보생 이야기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중추신경계 중에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질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전두엽이 섹시한 남자입니다. 바로 제 이상형인데요. 전두엽이 섹시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대뇌, 그리고 소뇌, 또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뇌줄기, 뇌간에 대해서 각각 구조와 기능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뇌척 수막 있죠? 듀라메타, 아라키노이드, 피아메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외우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주요 질환으로 뇌경색과 뇌출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이거 다 똑같은 치매 아닌가? 무슨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죠,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발! 자, 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너무너무 많이 보셨죠? 이 그림 많이 봤지만 내가 외워야 될 건 뭔가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선 크게 세 덩이로 나눠볼 수 있어요. 뇌는 대뇌, 세레브랄, 그리고 소뇌, 세레벨럼,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함한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뇌줄기, 뇌간, 브레인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되뇌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죠? 고차원적인 사고, 행동, 결정, 기억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소뇌의 대표적인 역할은, 소뇌는 우리 뒤통수에서 아래쪽으로 무겁게 추처럼 자리하고 있으면서, 물론 이건 제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자, 소뇌에서는 운동과 관련된 기능을 주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사람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고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숨 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구조적인 인간의 피지컬한 기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뇌줄기, 뇌간, 브레인스템입니다. 이 브레인스템에는요, 사이뇌라고 하는 이 간뇌에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들어있고, 그리고 간뇌 아래에 교재마다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제법 있는데요. 간뇌 바로 아랫부분에 중뇌라고 하는 미드브레인이 존재하고요. 미드브레인 아래쪽에는 우리 다리가 한강대교, 반포대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가 다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교뇌라고 해서 폰즈라고 하는 이 폰즈, 교뇌가 존재를 합니다. 교뇌 아래에는 호흡과 관련된 연수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대뇌, 그 다음에 소뇌, 다음 뭉텅그려서 브레인스템, 뇌간 있다. 뇌간에는 사이뇌, 그리고 중뇌, 교뇌, 연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대뇌 기능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뇌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롭이라고 하는 게 엽이죠. 여러분 롭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호흡기계 설명하면서 폐에서 오른쪽은 롭이 3개, 왼쪽은 롭이 2개라고 해서 라이트 어퍼 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한쪽 쪽으로 쪽수로 나눠지는 거를 롭 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뇌는 크게 4개의 롭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전두엽은 앞에 있다라는 뜻이죠. 호텔에 맨 앞에서 손님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체크인하는 그곳이 프론트라고 하잖아요. 그 프론탈 롭 앞에 있다. 앞전 전두엽. 그리고 머리 꼭지에 있다. 두정엽, 파리엔탈 롭. 그리고 머리의 뒤쪽에 있는 거 옥시피탈 롭, 우리 옆에 귀 쪽에 있는 템포랄 롭,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집니다. 프론탈 롭, 파리엔탈 롭, 옥시피탈 롭, 템포랄 롭,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고요. 물론 모든 대뇌는 다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와 행동, 결정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해요. 근데 각각의 이렇게 부위를 나눠놓은 이유는 각각의 그 엽에서 하는 좀 가장 중점적인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점적인 역할이 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에는요, 운동중추, 그리고 운동언어중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그런 사고와 판단하는 그런 고도의 정신작용을 하는 곳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뇌내에서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았을 때 그게 전두엽의 기능에 의해서 이 정보들을 조합해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이 행동을 꺼낼 것인가를 그 정보를 조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컨대 맛있게 생긴 빵이 있어요. 그러면 빵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알바비를 좀 모아가지고 저 빵을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두엽이 고장이 나면은 맛있는 빵이 있네. 저거 훔쳐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돼서 그냥 확 훔쳐 먹게 되고 이런 것들 있죠. 뭐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론탈 롭이 섹시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정보들을 가지고 가장 매력적인 어떤 행동과 결과물을 표현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두엽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두정엽이라고 하는 이 머리 꼭지에 있는 파리엔탈 롭에서는요. 특징적인 기능은 피부 감각이라든지 미각을 관장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도 지각인지 판단 이런 정보들을 연합하는 구역이 있고요. 자, 다음 뒤통수옆 옥시피탈 롭에서는요. 시각과 관련된 정보들을 조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왜 시각이지? 이게 여러분 잘 안 외워지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쪽이 앞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려보자면 사람이 이렇게 눈이 있고 쌍꺼풀 눈이 있고 코, 입, 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안구가 어떻게 생겼죠? 안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생기고 이 시각신경이 뒤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모인 시각신경이 시각신경이 그래서 뒤쪽으로 가는구나. 옥시피탈 롭은 시각과 관련된 주요 기능을 한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암기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템포럴 롭, 측두엽은 뭐랑 가까워요? 측두엽, 이거 딱 보니까 귀랑 가깝네. 그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측두엽은 청각이라든지 후각 과 관련된 역할들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의 언어 중추가 뇌에서 두 군데에 존재를 해요. 이쪽에도 언어 중추가 존재를 하고요. 프론탈 롭, 그리고 이쪽 템포랄 롭과 파리엔탈 롭 사이에도 언어 중추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론탈 롭에 존재하는 언어 중추는 운동과 관련된 언어 중추예요. 운동과 관련된 언어 중추라는 건 뭘까요? 내가 생각한 거를 입을 움직여서 말로 뱉어내는 게 운동 언어죠. 그런데 여기 파리엔탈 롭과 템포랄 롭에 있는 운동 중추는 감각 언어 중추예요. 그래서 이 감각 언어 중추는 사람이 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뇌가 손상을 입었을 때 프론탈 롭 쪽에 이쪽이 뇌가 손상을 입는다면 우리가 말을 생각은 다 하는데 입으로 아야어여 뱉어낼 수 없는 그런 브로카 영역의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 파리엔탈 롭과 템포랄 롭에 위치하는 감각 언어 중추 쪽이 손상이 되면은 이게 감각 언어 중추여서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된 언어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빵이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갸라구르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중추와 관련된 이 뇌의 두 개 나눠진 기능도 간혹 이렇게 언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뇌의 4개의 롭과 각각의 롭에서 특징적인 기능들 우리 함께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우리 공부를 어렵게 하는 손해 등등 기타 등등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세레벨럼 손해, 세레벨럼 손해, 그리고 브레인스템 뇌줄기. 뇌줄기에 포함되는 게 아까 뭐였었죠? 뇌줄기에 포함되는 거는 사이뇌. 사이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를 가지고 있었죠. 사이뇌는 디엔세팔론. 시상은 탈라무스죠, 그죠? 시상하부는 하이포탈라무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중뇌, 말 그대로 중간뇌죠. 미드브레인. 미드브레인 아래에 있는 교뇌, 다리처럼 연결해 준다고 했죠. 대교 이름은 폰즈.
교내 아래 있는 것, 연수, 숨내, 메둘라 오블롱게이트. 자, 우선 소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아까 제가 소뇌가 뒤통수에서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뭐 무게로 중심을 잡고 있진 않겠죠. 굉장히 가벼울 테니까요. 근데 소뇌에서 하는 역할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뇌 기능 검사, 그러니까 소뇌 신체 사정을 할 때 사람한테 눈을 감아보라고 하고 이렇게 다리를 한쪽을 들어보세요 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로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소뇌 기능 검사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로 뭐 몸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세 조정을 해서 정확하고 원활하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소뇌의 가장 큰 역할은 신체의 균형 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들은 중뇌, 교뇌, 그리고 숨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뇌에서는 시각과 청각을 주로 관장을 해요. 청각.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길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대뇌에서 오는 정보를 말초신경계로 대뇌에서 오는 정보를 척추를 통해서 이 운동신경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이제 전달자. 교내 폰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 뇌신경들의 뿌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뿌리, 뇌신경의 뿌리. 그래서 이 뇌신경의 기저핵이 이 폰즈 안에 들어있고요. 중앙부에서 3차 신경, 그리고 뭐 뒤쪽에서 얼굴신경, 속귀신경 이런 신경들이 말초신경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연결하는 역할이 가장 크고요. 자, 그 다음 연수, 숨내, 메둘라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중요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우리 숨 쉬는 폐라든지, 그리고 심장이 콩떡콩떡 뛰어야지 혈액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라든지 뭐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숨 쉬는 숨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게 공부해도 외워지지 않는 뇌척수막, 메닌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척수막은 3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뇌는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물리적인 충격에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 가장 바깥에 이 2개의 골이 싸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물건 택배로 배달하면은 그 물건만 덩그러니 넣지 않고 에어캡이라든지 하다못해 신문지라도 막 구겨서 넣잖아요. 그렇게 넣는 이유가 뭔가요? 흔들흔들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에어캡이나 신문지에 의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뇌척수액이 지나가고 혈관이 지나가고 이런 길을 마련하는 것들이 바로 이 뇌척수, 3개의 뇌척수막입니다. 뇌척수막은 듀라메타, 아라키노이드, 피아메타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깥에서부터 듀라메타가 가장 바깥, 그리고 그 아래 아라키노이드, 그리고 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피아메타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싸고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셀. 그죠? 이 광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듀라셀의 듀라라는 게 뭐 듀라 혹은 듀러블 이런 것들이 단단하고 튼튼한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 듀라메타가 경질막인데요. 경질막은 가장 이 뇌막 중에서 단단한 막이에요. 가장 바깥에 있는 거죠. 가장 단단한 듀라셀 맨 바깥에 있다. 우리 알약 먹을 때도 알약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캡슐들 있죠. 안에 가루 있고 좀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그게 경질 캡슐이라고 부르거든요. 딱딱한 거 듀라메타 맨 바깥에 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아라키노이드예요. 아라키노이드? 나 그거 알아. 아라키노이드 제일 딱딱한 거 바로 아래에 있는 아라키노이드는 한국말로 거미막이거든요. 왜 이게 거미막이냐면 이 아라키노이드는 거미막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미막 공간, 뭐 지주막 하강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거미막이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이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미처럼 얽히설키한 거미줄 같은 막 아라키노이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맨 아래 가장 얇은 피아메타, 한글로 연질막, 피아메타가 존재를 해요. 이 연질막은 진짜 뇌를 싸고 있는, 뇌가 두부처럼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두부처럼 너무너무 상처를 잘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얇게 피아메타가 덮여 있어요. 우리가 이
피아메타, 그리고 아라키노이드, 그리고 싸고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메타, 이거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요. 가끔 되게 원초적인 해부생리학이라든지 의학용어와 관련된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뇌수막을 뭐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나열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뭐 듀라메타, 이게 이제 바깥쪽이죠. 제일 바깥쪽. 그 다음에 아라키노이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피아메타. 뭐 어떤 거는 보기 2는 아라키노이드, 듀라메타, 피아메타 이런 식으로 보기를 1, 2, 3, 4, 5로 낸 그런 되게 원초적인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셔야겠죠? 싸고 오래가는 건전지 단단한 것 듀라메타가 맨 바깥에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라키노이드 거미막이라는 게 있는 거 나 알고 있어. 나 알아. 그리고 그 아래 피아메타가 존재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미막 공간이 거미줄처럼 얽히설키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얽히설키 되어 있는 부분에서 뇌척수액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거미막 사이에 있는 뇌척수액들이 지나다니면서 뇌에서 무슨 영양소도 공급을 하고 외부 충격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뇌척수액이 존재하는 공간, 거미막 하 공간입니다. 서브 아라키노이드 공간인 거죠. 서브 뭐뭐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주요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뇌졸중을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뇌졸중은 우리가 스트로크이라고 하죠. 근데 뇌졸중은 뇌의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세레브로 바스큘라 디지즈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레브로 뇌에 있는 바스큘라 혈관 디지즈 질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아산병원에 있는 의료 정보 관련된 장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뇌졸중의 주요 증상은 운동장애, 복시, 뭐 2개로 보이는 거, 시력이 떨어지는 거, 언어장애, 시야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몸에 감각이 좀 무딘 것 같고 팔다리가 잘 안 움직여지고 이런 경우에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죠. 이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 혹은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로 인해서 뇌의 그런 실질 조직이 손상이 돼서 나타나는 신경학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앞서서 뇌 기능에서 뭐 사고 판단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언어 중추, 운동 중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뇌의 혈관이 팍 터지면서 그 혈액이 뇌를 누른다든지 혹은 뇌경색으로 뇌의 혈관이 막히면 경색이 돼서 그 조직이 죽어버리죠. 그러면 그쪽 영역과 관련된 기능들이 저하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2가지 원인, 뇌출혈, 뇌경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뇌졸중, 스트로크의 2가지 원인은 출혈로 인한 헤몰리직 스트로크, 그리고 경색으로 인한 이스케믹 스트로크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해서 헤몰리직 스트로크, 뇌출혈, 피가 철철 뇌출혈, 그리고 이스케믹 뇌경색 이렇게 2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뇌출혈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혈관이 어떤 병리적인 이유로 약해졌다든지 혹은 애뉴리즘 같은 것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져서 터졌다든지 해서 피가 철철철 나서 뇌의 실질 조직을 누르는 것으로 뇌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혈액이 쭉 나오면 이렇게 두부처럼 말랑말랑한 뇌들이 당연히 밀려들어서 쪼그라들겠죠. 눌리고 그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반면에 뇌경색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죽상경화증 있죠.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뇌혈관이 이런 뭐 지질 같은 것들 뇌혈관이 죽상들로 인해서 좁아져 있는데 그곳에 어떤 이런 블러드 클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콱 막혀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데 거기에 피떡이 지나가다가 콱 막혔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에는 더 이상 혈액이 통하지 않겠죠. 그죠? 여기서 막혀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 막혀버린 혈관 이후에 지배를 받는 그런 뇌 조직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여기에 이제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들이 허혈 이스케믹이 되는 것이 뇌경색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뇌출혈 얘기하면서 애뉴리즘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ANEURYSM 애뉴리즘이 동맥 유저 한글로는 동맥류는 마치 꽈리처럼 이렇게 뇌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혈액이 지나가면서 여기 이렇게 자꾸 고여서
있다가 좀 높은 압력으로 혈액이 빵빵빵빵빵 지나가면 이게 팡 터지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뇌 MRI를 찍었는데 애뉴리즘이 있다 그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냐면요. 우선은 증상의 형태나 출혈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뭐 MRI를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우선적인 형태이고요. 그래도 어떻게 치료하는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자, 허혈성이었던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급성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는 병원에 3시간 이내에 빠른 재관료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재관료 시술이라 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죠. 몇 시간 이내? 골든 아워가 3시간이라고 해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 이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여기 맨 아래에서는 필터라는 거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 블러드 클랏을 빼내는 것, 그리고 이쪽 조그맣게 보이는 거는 이거는 풍선 카테터법이라고 해서 이 카테터를 쭉 허벅지에서부터 쭉 이렇게 집어 넣어서 뇌혈관이 막혀 있는 곳에 풍선을 빵빵빵 부풀려서 그 막혀 있는 죽상을 옆으로 빵빵 밀어내서 혈관의 그 내강 피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리고 다른 것들로는 이제 이런 거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 이렇게 마치 그 볼펜의 스프링처럼 이렇게 스프링 혹은 죽부인처럼 죽부인 여러분 아시나요? 하여튼 이렇게 외관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쇠로 된 거를 집어 넣었을 때 바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서 이 사이로 혈액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텐트 삽입술이죠. 여기에서 이런 풍선 카테터법이라든지 필터로 제거하는 것들, 스텐트 삽입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혈관 카테터 수술로 CAC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제시한 그림이 바로 이 뇌혈관 조영술 혹은 혈관 카테터 시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대퇴 동맥을 조금만 절개를 해서 여기에 길쭉한 카테터를 이렇게 쑥 집어 넣어서 이 카테터가 이렇게 뇌혈관까지 가도록 해서 요거를 시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카테터 시술이죠. 물론 되게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만 절개 부위가 적고 환자에게도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시술이 될 수 있겠죠. 회복이 빠르고. 자, 출혈성 스트로크인 경우에는 이제 터져서 피가 철철철 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개두술을 통해서 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하거나요. 트어진 부위에 목을 이렇게 딱 묶어주는 거죠. 클립으로 탁 집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혹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카테터 삽입술로 이렇게 쇠 뭉치, 코일이라고 하는 쇠 뭉치를 집어 넣어 놓는 수술을 하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쇠 뭉치를 집어넣으면 여기 더 이상 혈액이 지나가지 않으니까 터질 일도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급성으로 왔을 때는 3시간 내에 빠른 재관료 수술을 해줘야 하고 헤몰리직 스트로크, 출혈성 스트로크는 주로 서브 아라키노이드에서 헤몰리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주막하죠. SAH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 아라키노이드 헤몰리지. 이 경우에도 수술이 필수적이고 그 수술 방법은 개두술을 통한 동맥류 경부 결찰술 혹은 카테터 삽입을 통한 코일 색전술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자, 각각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개두술은 머리 뚜껑을 여는 거죠. 그죠? 저 뚜껑 연다라는 표현 하지 말라고 교수님이 막 되게 강조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너무 원초적인 표현이라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사람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개골의 일부를 절단을 해서 그 이제 열어진 부분에서 뇌 조직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 크라니오를 토미한다 해서 개두술 크라니오토미이고요. 모든 뇌 실질 조직 수술을 할 때는 이 크라니오토미가 선행이 돼야 되죠. 그죠? 뚜껑을 열어야 그 안에 있는 거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대퇴 동맥에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하는 수술 세레브랄 안지오그라피 뇌혈관 조영술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카테터를 통해서 조영제를 뿌리고 그 조영제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레브랄 안지오그라피.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것들 뇌 동맥을 이렇게 클립으로 딱 묶어주는 것들 세레브랄 애뉴리즘을 어떻게 했다? 클리핑했다. 세레브랄 애뉴리즘 클리핑 혹은 코일 색전술
코일이라는 걸 통해서 색전, 엠볼리제이션, 코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덩어리로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코일 엠볼리제이션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요 질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알고 있는 것, 치매, 의학 용어로는 디멘치아죠. 디멘치아, 알츠하이머랑 파킨슨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이거 두 개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두 개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거든요. 우선 알츠하이머는 치매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 알츠하이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이꼴 치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매가 그 뇌의 기질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지능 장애가 생기는 거고 이게 나아질 수 없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한 거고 주요 증상으로는 지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식사하셨는데 잊어버리고 또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알츠하이머의 시작은 뇌에 있는 해마 그리고 뇌후각, 뇌피질에서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막 공부 잘하게 하려면 해마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해마가 학습 능력과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억이라든지 진압력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해마 이런 뇌후각 뇌피질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점점 진전이 되면서 두정엽, 전두엽으로 옮겨진다라고 합니다. 전두엽이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이런 고도의 사고 능력, 인간을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정엽과 전두엽이 점점 위축이 되고 손상이 되면서 점점 그냥 뭐 쉬운 표현으로는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너무 슬퍼요. 그죠? 주로 기억이라든지 언어 말하는 것들, 판단력, 진압력, 정신행동 증상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알츠하이머고요. 반면에 파킨슨은 어떤 거냐면 파킨슨은 중뇌 아까 우리 미드브레인이었죠. 중뇌의 주요 기능이 뭐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 아래 나중에 척수로 운동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뇌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뇌가 고장나면 당연히 운동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파킨슨이 있으신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등이 굽고 다리, 손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 이게 진전이라고 하죠. 트레머. 이 트레머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또 강직되고 느린 속도로 걸어가는 모습을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뇌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이 된대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고 도파민이 기능을 잘 해야지 뭐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예방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좀 다 저하되고 운동이 잘 되지 않는 형태가 파킨슨입니다. 둘 다 뇌 조직의 손상이 맞고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거고 노인성 질환이 맞긴 하지만 이 두 개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알츠하이머는 주로 기억과 관련된 것들, 기억 판단과 관련된 것들이고 파킨슨은 운동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두 개가 좀 덜 헷갈리실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뇌 구조와 기능 그리고 뇌척수막 외우는 법, 강하고 오래가는 듀라메타, 그죠? 맨 밖에 있는 거, 그리고 헤브피아메타 뇌를 싸고 있다. 뭐 암기했고요. 주요 질환, 뇌경색 뇌출혈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이고 파킨슨은 뇌에서 운동과 관련된 기능들이 저하되는 거다라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도 여러분들 해부생리학 필요하신 내용이 있어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잘 정리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